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역시 세계 랭킹 1위 삼바 축구 그 벽 참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2년 만에 16강 진출 그 자체는 큰 성과였습니다. 4년 뒤에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아래쪽이군요. 반도체 인재 전면에 내섰다. 삼성전자 어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여성 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탄생한 겁니다. 재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첫 사장단 인사 이재용 회장 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영희 마케팅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개발 제조 전문가 중용했다. 삼성전자의 첫 여성 사장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국정원 고위 간부 100명 대기 발령을 했다. 자, 우리 정보기관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대기 발령. 이거는 굉장히 주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정부와 관련된 2급, 3급 무보직입니다. 9월 1급 교체 후 물갈이 마무리. 정권이 교체가 됐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어떤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입니다. 정부는 추가 명령 검토. 지금 정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화물연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죠. 벼랑 끝 대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투쟁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운송 거부 33곳 현장 조사. 대화 시도 움직임조차 없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죠.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한국, 일본 등 53개 국가에서 비밀 해외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반정부 중국인 감시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에서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늘도 윤유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내 마스크입니다. 실내 마스크. 어제도 이 기사 잠깐 소개해드렸거든요. 실내 마스크. 우리만 쓰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 보니까 안 쓰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우리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대전시장에 이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벗자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방역 완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요. 좀 더 보죠. 여기 작은 제목으로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이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됐다. 실내에서 안 쓴다. 국민에게 일상의 자유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근거와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 당국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확산되는 건 뻔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중증 환자, 사망자 늘어날 것 이거 역시 뻔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그만 씁시다라는 주장. 반대로 아직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아닙니다라는 주장. 이렇게 맞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장, 충남지사 얘기 나왔죠? 두 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만약 12월 한 15일경까지 정부가 그런 입장이 없으면 네. 저희가 내년도에 대전시만이라도 자율방역으로 마스크를 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일단 보냈고요. 의무 최근 해제의 문제를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질병관리청에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무화된 이 부분이 과연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된 거 아니냐. 근거가 그래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그만하자는 근거는 외국 사례를 봐라.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반면에요.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권에서도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두 목소리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당장 벗는다고 칩시다. 네, 벗으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하고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오고 간 게 있었지요. 정치 영역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과학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과학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의료계 역시 좀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을 좀 전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여권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론.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의료계 보면은요. 지금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죠? 좀 더 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밑에 두 줄로 설명돼 있죠? 방역 당국은 일단 시기상조 반대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는요. 계속 써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각도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화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요, 정 교수님 의견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충남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실내 마스크 그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단계적 자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스크 자율화는 저위험군이나 저위험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전 국민의 자연면역 비율이 매우 높고요. 또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중증 효과,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조건은 마스크 의무화보다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인에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스크보다는 치료제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이제는 둘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내 마스크를 벗자라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내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1월은요, 이게 한참 겨울 아닙니까? 근데 겨울에 사실은 코로나가 더 걱정되는 건데 시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3월 정도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 3월, 4월 같은 경우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훨씬 많을 수 있고요. 예. 또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고 새로운 코로나 변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저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면역률이 높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대유행보다는 예. 현재처럼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작은 파도 형태로
지속이 되다가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에게 마스크 의무화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순차적인 마스크 해제를 통해서 자율화를 통해서 그 확진자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 그리고 충남입니다. 뭐 지방자치단 단체장이 좀 주장을 꺼냈는데요. 뭐 지금 분위기라면 만약에 중앙방역당국에다 통보를 통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냥 실내 마스크 해제 이걸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방역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부 지자체만 자유로가 될 경우는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OECD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있죠. 예.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자유화하는 것이 좋지만 정부가 지자체의 이러한 선도적 제안을 잘 고려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빠르게 제안을 수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3차, 4차, 뭐 5차, 뭐 4차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 자체는 높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잘 안 맞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게 된다면은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거고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석과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해외 예방 접종률이 훨씬 낮은 나라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격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내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고 계산할 때만 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근거가 매우 부족하죠. 예. 현재 확진자 수는 증가가 없는데 중증자가 증가하는 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돼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제에 효과적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응급실에 내원을 하면 입원을 하지 않으면 치료제 항바이러스 투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유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이 저는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연구에 의하면 3차 예방접종을 하거나 2차 후 감염이 되신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방접종률 4차, 5차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에 의하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제 얘기 살짝 꺼내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중증 치료제라고 알려진 게 있잖아요. 뭐 팍스로비도 있는데 대부분은 치료제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해열제라든가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치료제인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반부터 아직 30% 처방률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의료인들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 초기에 증상이 약하거나 부작용이 두렵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정부가 의료인에게 좀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결정이 된다면요. 특히 가장 좀 많은 분이 주목하시는 건요. 대중교통 그리고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감염 면역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러한 또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저위험 분들과 예. 말씀하신 이런 뭐 도서관이나 이런 좀 저위험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화를 하게 되고요. 예. 해외에서도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중교통처럼 감염 위험이 높고 고위험군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마스크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자율화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져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착용을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실내 마스크. 가만히 보면 요즘에 월드컵 이 중계 보시고 뭐 경기장 안도 보시지만 경기장 밖도 보시잖아요. 뭐 그리고 실내 모습 나오는데 잘 안 써요. 많은 분들이 우리도 좀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야에서 현역 국회의원 2분 나오셨으니까요. 2분 국회의원께 뭐 짧게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물론 이건 당 의견은 아직 아닐 겁니다. 아직 예.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으니까요. 우선 여당인 양금희 의원께 실내 마스크 해제 이거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자체가 국민적 피로감이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게 높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들이 사실 말을 배울 때 입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차 그 대유행의 정점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그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단계적 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플랜을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렇지만 예. 가장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분야에 예.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렇고 저렇고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쯤이면 고려할 때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의학, 과학에 맡겨야 된다. 이 전제는 기본이 있습니다. 네. 자, 문희석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먼저 정치권에서 이런 마스크 해제를 먼저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 이런 예.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왜 이렇게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중앙 방역 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진행돼야지만이 방역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에 지방 정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지방 자치를 강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방역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방 자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지방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어긋난 이런 자체 검토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건 그 대전이라든가 지방정부의 그 모습에 대한 평가시고요. 네네.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예, 크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쪽보다는 예. 역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예.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통해서 지침이 정해진다면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겪은 게 있죠. 이 질병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나라의 경계도 없고요. 또 지역의 경계도 없죠.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동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질병을 다루는 거는 과학이자 의학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 보면 또 정치가 섞여 들어간 거 복잡해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일단 우선적으로 귀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누누이 모든 나라들이 깨달은 바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